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일단 1월 17일 이번 주도 시작이 됐잖아요. 한번 시장 정리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 가운데 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왔어요. JP모건의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이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나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가 감소가 되면서 이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다만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가 증가가 되면서 약간 대비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금융 쪽이 상당히 좋지는 못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우는 좀 빠지고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주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졌네요. 그중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33%가 증가를 해서 반도체 증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괜찮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단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이잖아요. 한국 역시도 이러한 반도체 흐름이 이어져 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라고 발표해서 예상치보다 큰 하락이 나왔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시기에 근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6, 7회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기업 CEO라 가지고 이제 공신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드 쪽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86.1%를 기록했고 두 번째 예상은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잠깐 대화의 창은 완전히 단절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했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이 둘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가스값이나 아니면은 러시아 원자재 가격들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WTI 같은 경우는 이에 영향을 받아서 83.82, 2.07달러, 다시 2.0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달러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금 가격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민간 대기업들의 백신 의무화 정책 있잖아요. 뭐 구글이나 여러 대기업들 얘기했던 거. 그게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백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깎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 쪽에서도 악영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영향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체크하면 좋겠고 이번에 구겐하임에서 디즈니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가 이제 테마파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얘가 힘을 실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쪽에 당연히 이 컨텐츠 제작사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련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유가 상승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지는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것, 요걸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한국 역시도 공공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4분기 3%대로 주저앉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인이 뭐가 있나 봤더니 1순위가 이 부동산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경기 성장률이 침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구나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대출 완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준율 인하나 여러 가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못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 경기 성장률 자체는 조금 이 저성장의 기조로 조금씩 진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증시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한국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참
좀 많이 신경을 써갖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들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스템 사태 이후에 회계법인이 대호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많이 못 보긴 했는데 회계법인을 혹시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 상장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들 한번 이제 주목을 해서 지켜보면 좋겠고요.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전선 쪽이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수혜를 받는 회사로 항상 이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도시형 광산이나 아니면은 전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리 관련된 회사들 다시 한번 보면 좋겠고요. 지금 전세 대출 이자가 5%의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쁠 거 없다. 은행들 혹은 뭐 제2금융권 이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제3금융 지방은행 쪽 여기까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가 강원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도로 연결 같은 경우에는 SOC니까 터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뚫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터널 관련으로 해서는 동아지질이 이제 터널 쪽에서는 우리나라 대장이죠. 그 이외에도 여러 건설사들,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황을 잇지 않을까 싶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로템이나 이런 쪽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경제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 이제 땅을 갖고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북한 국경이 열렸다라고 해요. 북한 계속 미사일 쏘더니 이 지원이 빠르게 필요했나 봅니다. 결국에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네요. 자, 그리고 중남미가 스마트업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중남미 쪽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무언가가 나오는 건 없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무언가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중남미 쪽에 갑자기 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중에 야 이거 얘네 이거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내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야, 여기서 이제 돈을 하도 많이 끌어모으다 보니까 좀 이제 가야 되는 종목들이 못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곤 했는데 드디어 이제 공모청약이 시작이 되고 곧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 구독 올라가는 속도가 예전보다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구독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여러분들 위한 컨텐츠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보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국 BNC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되게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한다. 요거 알아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뉴스부터 먼저 한번 보자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부작용 의심 신고 0건, 증상은 다소 호전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먹는 치료제라 함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팍스로비드가 시장에 먼저 깔린다라고 해서 이 안티로키노놀이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고 보는 게요. 우선적으로 이 부작용 의심 신고가 적으면은 지금 사람들이 백신 맞는 거에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백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화이자의 약품과 안트로키노놀을 비교를 했을 때는요, 안트로키노놀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유는 안트로키노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른 부분으로 사용이 되던 의약품이었습니다. 검증이 10년 이상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10년 이상 검증되었던 의약품과 이제 막 나온 의약품과 안정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소비자의 선택을 받겠습니까? 10년 이상 된 이 의약품이 아닐까요? 그래서 물론 이 안트로퀴놀이 약국으로 이제 깔리기 시작을 할 때에는 화이자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탄탄한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충분히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유상증자 일정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요. 자, 1월 25일 권리락이고 26일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이렇게 이틀이면 거래일로만 본다면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8거래일인데 만약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내에 이제 횡보하다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24일 날 피크를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24일 후반부나 아니면 25일부터 이 권리락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에 대해서 어, 내 물량 받아라 하고 이제 던질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이 저점 부근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이어진다 싶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있다면 얘네는 좀 많이 끌고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봉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고 이 양봉 큰 거 몇 개 나오면은 얘네가 바로바로 파는 단타성 물량이 나왔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럼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기관이 그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가지고 다시 끌고 올려줄 수 있느냐. 요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오를 때는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이렇게 끌고 올라갔을 때는 기관 수급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외국인 여기서 계속 더 들어와 주게 된다면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요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얘들이 왜 사는지 이걸 좀 집중해서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투신의 이 매수는 지금 당장에 뭐 이어지고 이런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지만 홀딩이 되어지고 있다. 요거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가 이 투신이라 함은 단기성 자금인데 왜 안 팔고 지금도 계속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투 역시도 지금 사모은 물량이 있고 말이죠.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 피크다라고 하면서 돈을 막 넣어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둘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본다면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 라인은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어떻게든 오늘 만약에 반등해가지고 오늘 내일 내로 이 위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봉상은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월봉상으로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 지지 받아주면은 일단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61선과 주봉의 이 부분도 확실하게 뚫고 위쪽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흐름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았던 외국인 수급이라면 이 정도 상승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저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만약의 경우의 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외국인 사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갔다라고 해서 외국인 수급 다 빠지고 다시금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요 부분 요 양봉 하단 10초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에선 이제 241선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과거에 241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201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 부근까지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210선 맞네요. 201선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지지 라인이 크게 안 보여준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많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많이 조심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경우의 수 말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 해서 만약에 21선 부분까지 이 종목이 힘을 줬던 부분이 최근에 21선이었잖아요. 이 21선 부분까지 뚫고 올라가주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보여줬던
이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가는 이런 흐름이 또 한 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일단 우선적으로 올라가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일정으로 본다라고 하였을 때에도 이 신주 인수를 받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말이죠. 자, 요렇게 이제 한국 BNC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많이들 좀 마음고생을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지지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줬으니까 더더욱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고 말이죠. 그래도 일단 들어오는 수급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일정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는 전략 대응하면서 최선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멤버십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있어갖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종목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세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종목 선택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도움도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저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